모든 운동은 다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운동 후 부상 시엔 재활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골프 초보자분들의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야외 스포츠가 많이 늘고 있죠. 특히 골프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골프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이 골프를 치실 때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 통증에서는 내상가염과 외상가염이 있습니다. 외상가염은 과거에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 특히 테니스에서 원핸드로 백핸드 드라이브를 이런 식으로 치시는 분들에서 많이 생겨서 테니스 엘보라는 명칭을 얻었는데요. 팔꿈치의 바깥쪽 외상가의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입니다. 내상가염은 과거에 베이스볼 그립으로 이런 식으로 그립을 잡고 스윙을 하는 골퍼 분들에게 많이 발생을 해서 골프 엘보라고 명칭을 얻었는데, 우리 팔의 안쪽에 있는 내상가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질환의 발병 기전은 매우 비슷한데요. 손목을 올린다든지 손목을 구부리는 이 반복된 자극으로 근육과 인대에 무리가 되어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일으키는 발병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상가염은 손등의 신전 그리고 손가락을 신전에 근육 작용을 하게 되고 팔꿈치의 바깥쪽 통증과 손목을 신전하였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문고리를 돌린다든지 혹은 칫솔질을 한다든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통증으로 제한이 오게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손가락 굽힘이나 손바닥의 굽힘으로 내상가염이 발생하게 되면 팔꿈치 안쪽에 통증으로 주먹 쥐는 것이 힘들게 되겠습니다. 골프를 치실 때 뒷땅을 친다든지 혹은 타핑을 치게 돼서 충격이 팔로 전해지면 이 충격이 쌓여서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상가염은 골프 엘보라는 명칭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립을 꽉 쥔 상태로 뒷땅이나 타핑을 심하게 치다 보면 우측 팔에 내상가의 충격이 반복되면서 골프 엘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그립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겹치는 오버래핑이나 깍지를 끼는 듯한 이런 그립을 많이 사용하고, 스윙 메커니즘도 많이 바뀌어서 팔로보다는 몸통으로 휘두르는 스윙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골퍼분들 중에서는 치면서 임팩트 순간에 왼손의 충격을 더 많이 받아서 왼쪽 팔의 외상과 바깥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는 이런 테니스 엘보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골프를 처음 시작하실 때 힘에 의존하여 강하게 휘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공을 멀리 치기 위해서, 강하게 치기 위해서 힘에만 의존하여 부상을 많이 입게 되는데요. 갈비뼈라든지 어깨, 등, 허리 쪽에 부상을 많이 입죠.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공을 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샤프트를 강한 걸로 쓴다든지 혹은 강하게 임팩트를 주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이 신전근의 충격이 외상가로 전달되면서 테니스 엘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스윙을 많이 하죠. 하지만 기본적인 근력이 남성분들보다 낮고 그 충격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스윙으로도 반복적인 충격으로 좌측 팔꿈치에 테니스 엘보, 외상가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여성분이 좌측 팔꿈치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는데요. 흔히 많이 쓰는 오른손이 아닌 왼쪽에 팔꿈치 통증이 왔을 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하는 운동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골프를 하는데 초보분은 아니셨어요. 초보분은 아니셨는데 최근에 드라이버가 잘 맞아서 좀 세게 강하게 몇 번 휘둘렀더니 그 후로 통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그분도 평소보다 임팩트가 좋으니까 점점 강하게 치게 되고 운동이 반복되면서 좌측에 팔꿈치 외상가염이 왔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스윙이 문제였기 때문에 당분간 통증이 좋아질 때까지 골프를 좀 중단하라고 권장하였습니다. 아마추어 분들과 다르게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골프 선수들, 아니면 선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스트레칭을 해주고 근력을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부상 방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운동량과 활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상이 온다면 좀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팔꿈치나 이쪽에 있는 작은 근육보다는 큰 근육에서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어깨나
허리, 과도한 꼬임을 이용하기 때문에 좌측의 무릎의 인대 이런 손상을 많이 발생을 합니다.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에서 치료는 무리가 간 근육을 쉬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유해가 가는 활동을 중단해 주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면 진통소염제라든지 혹은 물리치료로 대부분 호전을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라든지 근육 강화 주사를 근육이 시작하는 인대 부위에 맞출 수도 있고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을 이용해서 통증을 경감시키고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에 가서 혹은 일상생활에서도 보조기를 이용하여서도 통증을 줄여주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팔꿈치 보조기는 국이라든지 의료기 상사 혹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밴드인데요. 이 보조기에 보면 그 중간에 튀어나온 패드가 하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대를 외상가에서 2-3cm 아래 부위에 적용을 압박을 해주면 충격이 신전근을 타고 외상가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골프 엘보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상가에서 2-3cm 아래 손목을 굽히면 수축되는 근육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수축되는 그 근육 위에 밴드를 착용을 해서 압박을 해주면 손목을 구부렸을 때 이 통증이 내상가로 가는 것을 보조기가 막아주게 되겠습니다. 급성기 통증의 치료가 끝나고 다시 운동을 하거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또다시 재발하면 속상하시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몸의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가 되겠는데요. 우선 테니스 엘보인 신전근 스트레칭은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손목을 잡고 10초간 내려주시는 걸 유지하면서 신전근이 당겨지는 것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골프 엘보인 내상가염은 굴곡근이기 때문에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손등을 뒤로 이런 식으로 젖혀주면 우리 굴곡근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10초간 유지하는 것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법이 있겠는데요. 우선 외상가염인 테니스 엘보를 설명을 드리면 이 신전근을 강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무게로 시작을 해서 1kg 아령 같은 것을 들고 들어 올릴 때 근육이 수축할 때는 최대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반대 손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중력을 버티면서 서서히 내려주면서 신전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올려주고 중력에 버티면서 서서히 내려주는 이런 운동을 10번씩 3세트로 진행해 주시고 익숙해지시면 무게를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든지 횟수를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골프 엘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올려줄 때는 왼손으로 올려주시고 내려오면서 중력을 버티며 천천히 서서히 굴곡근에 힘을 주면서 내려오는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진료를 보다 보면 평소 사용하지 않은 근육의 무리한 과사용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운동을 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여 건강한 운동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경식이었습니다.